안녕하세요. 똑서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계속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니타가 사후세계 우주를 경험한 생생한 느낌을 읽어봤어요. 오늘은 아니타가 그 우주의 느낌을 비유법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부분을 읽어볼 거예요. 그 아주 거대하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창고를 비유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건 제가 어제 설명드리려고 그린 그림입니다. 우주를 경험하고 왔어요.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왔죠. 그 세계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곳을 체험하고 이 사람은 알고 왔어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그거를 설명합니다. 거대하고 깜깜한 창고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있는 그림. 거대합니다. 여기에 한계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깜깜한 창고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당신이 앞을 볼 때 의지할 거라곤 손전등 하나뿐이다. 자, 우리 이 손전등입니다. 이 노란 게 손전등 하나뿐이다. 당신이 이 거대한 공간 안에 있는 것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그 작은 손전등 불빛에 비추어지는 것들 뿐이다. 뭔가를 찾는다고 할 때 당신은 그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안에 없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찾는 것은 창고 안에 있다. 다만 당신이 그것에 불빛을 비추지 않았을 뿐이다. 설령 손전등을 비추어 봤다 하더라도 당신이 보고 있는 물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꽤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도 있겠지만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알쏭달쏭할 경우도 많을 것이다. 당신은 오로지 손전등으로 비추는 것만 볼 수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것만 그게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알은 이와 같다. 우리는 특정 시점에 감각을 집중하는 것만 알 수 있고 또 이미 친숙한 것만 이해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자, 이해가시나요?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이 깜깜한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손전등, 감각, 이 감각을 발휘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손전등이 아주 작아요.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내가 비추는 그 점으로 이 거대한 깜깜한 세계를 찾아가요. 살아가요. 그런데 그 비추는 불빛이 당연히 그 전체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다른 곳을 모르죠. 아예 깜깜한 부분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니타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우리가 현재 사는 인간들의 삶이에요. 근데 아니타는 임사체험을 하고 돌아오죠. 임사체험한 그 사후의 세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느 날 그 깜깜한 창고 안에 전등을 켰어요. 거기에 전등이 있었대요. 이렇게. 어느 날 그 거대한 깜깜한 창고에 전등 스위치를 툭 킨 거예요. 이게 전등이고요. 아까 그 깜깜했던 창고가 지금 하얗게 변했어요. 불이 켜지면서. 그럼 이제 눈을 감고 제가 읽어드리는 소리를 듣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그곳에 전등 스위치를 툭 켰다고 상상해보자. 눈부신 빛과 소리, 색깔들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면서 당신은 처음으로 창고 전체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것은 당신이 상상한 어떤 모습과도 다르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부시고 휘황찬란한 빛이 번쩍거리면서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푸른 불꽃을 뿜어낸다.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고 무슨 색인지도 알 수 없는 색깔들이 눈에 들어온다. 결코 들어본 적 없는 환상적이고 변화무쌍하며 가슴 벅찬 선율의 음악이 공간을 가득 메운다. 체리색, 레몬색, 주홍색, 포도색, 연보라색, 금색의 오색 찬란한 조명들이 번쩍거리며 빛을 발한다. 전기 장난감들이 트랙을 따라 위아래로 달리고 선반에는 일일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색색의 상자와 꾸러미, 종이와 연필, 물감과 잉크, 음식, 수십 가지의 색깔의 사탕이 든 상자, 기포가 솟아오르는 소다수병,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초콜릿, 세계 각지에서 온 샴페인과 와인이 그득 들어차 있다. 벼랑간, 불꽃놀이 폭죽이 별 모양으로 터지고 온갖 꽃들이 활짝 벌어지며 불꽃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면서 생생한 빛의 잔치가 벌어진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깊고 넓게 벌어지는지 당신을 압도해버릴 지경이다. 이 공간의 끝이 도무지 보이지 않거니와 당신의 감각과 감정을 흥분시키는 이 찬란한 빛들의 향연만으로도 놀라운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당신은 자신이 이 힘차고 무한하며 말할 수 없이 환상적인 무언가의 일부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나아가 보이고 들리는 것을 넘어 당신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거대한 테페스트리의 일부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느낀다. 네. 너무나 환상적이죠, 진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상상이 됐는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언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구나. 이 사람은 그걸, 아니타는 이걸 체험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다시 이 물리적 아주 깜깜한 창고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사후세계 우주에서 다시 현실의 세계, 물리적 세계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타는. 설령 다시 스위치를 끈다 해도 당신이 경험한 이 새로운 암, 그 명징함과 놀라움, 아름다움, 엄청난 활기는 그 무엇도 도로 앗아가지 못한다. 한번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이상 그 암은 무슨 수로도 되돌릴 수 없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거기에 닿을 수 있는지, 무엇이 가능한지를 당신은 이제 그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하던 때에 비하면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다. 정말 멋지죠? 너무 멋있어요. 이것만 들어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온 세계, 내가 돌아갈 세계는 바로 이런 세계구나. 네, 지금까지 거대하고 깜깜한 창고를 비유해서 자신의 임사체험을 설명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아니타는 임사체험을 통해 우주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아니타가 체험한 우주는 양자 물리학자와 영적 지도자들이 말한 우주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저는 마음 공부를 하면서 영적 도서를 읽었습니다. 그때 우주의 모습은 이론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니타의 임사체험 이야기를 읽고 어느 정도는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아직 자신 있게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지만 조금 더 가까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설명하면서 이 책의 핵심은 2부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2부에서 계속 우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주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바로 우주의 본질이 바로 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놀랍죠? 우주의 본질이 바로 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책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쾌한 창조자. 이 책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책을 쓴 제리 앤 에스테 힉스는 부부입니다. 한번 그림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고요. 특히 이 여자분이 에스테 힉스인데 영적 스승과 교감하는 영이 아주 맑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스승은 거의 대부분 에스테 힉스의 제자들입니다. 누가 있는지 볼까요? 우선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추천사를 써준 웨인 다이어, 이 책의 저자죠. 웨인 다이어도 바로 이분들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루이스 헤이, 치유의 대가죠.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작가고요. 루이스 헤이도 바로 이분들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아시죠? 젠 캐필터도 이분들의 제자고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쓴 존 그레이도 이분들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론다본의 시크릿 아시죠? 끌어당긴 법칙으로 아주 유명한 시크릿을 쓴 론다본도 이 부부가 이끄는 끌어당긴 법칙 워크숍에 참여하신 분이십니다. 놀랍죠? 네. 그럼 이 에스터 힉스를 영적 스승들의 스승이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유쾌한 창조자를 쓴 제리 앤 에스터 힉스는 그 영적 스승과 에스터 힉스의 또 다른 영적 스승, 진짜 우주의 스승이 있어요. 그분과 교감하는 상태에서 우주의 본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근원 에너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주의 본질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원 에너지는 기쁨, 환희, 완전한 사랑, 행복, 절대적 자유 같은 기분 좋은 상태이라고 합니다. 좀 느낌이 오시나요? 바로 아니타가 경험한 우주와 똑같죠. 놀랍죠? 결국에는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기분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에너지, 제가 그림으로 그렸던 거 보여드릴게요. 기쁨, 환희, 그리고 항상 행복한 모습. 우리는 이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주는 바로 이런 기분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마법 같은 공간, 상상할 수 없는 나의 능력이 펼쳐지는 공간이죠.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인식 능력의 제한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리고 나는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존재,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런 두려움, 화남 같은 안 좋은 상태라면 잊지 마세요. 나는 원래 기쁨, 환희, 사랑 같은 기분 좋은 에너지만 있는 존재라는 걸. 자신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두려움, 화남 같은 기분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위치를 켜라. 어두운 방에 만약에 있다면 어두움을 몰아내려고 애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단순히 내가 할 일은 불을 켜기만 하면 된답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긍정적이고 밝은 것에 관심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네, 바로 우주의 본질이 나의 본질과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